비트코인이 85,000에서 91,000달러 수준만 계속 지키면서 이 온화한 겨울을 보내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약간 중립입니다. 패턴과 탈패턴 전부 시야에 넣고 가면서 상황 봐야 된다. 아무튼 2026년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뭔가 좋은 의미에서는 뭐 활기찰 거고요. 나쁜 의미에서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그렇고. 지정학이 상당히 판이 바뀌는 거니까요. 상당히 격동하죠. 사실 트럼프의 구상은 글로벌 지정학 구상은 닉슨 대탕트의 반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닉슨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중공이었죠. 그 당시에는 중공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봉쇄했던 거에 반대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와 화해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트럼프의 일기 때부터 2016년도부터의 트럼프 외교 정책의 큰 줄기인데, 미국 내에서 친중파가 많았고 반러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전통적으로는 좌우 모두 반러 친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는 상당히 애를 먹었죠.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반러파였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막상 친러란 말이죠. 그래서 친러를 하니까 이제 워싱턴의 기득권이 트럼프를 가만 놔두지 않았죠. 제 얘기가 좀 약간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지정학자들도 이 정도 수준의 음모는 얘기하니까요. 근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트럼프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결함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반러파들이 트럼프의 친러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같은 걸 터뜨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같은 게 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트럼프를 러시아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트럼프의 권위와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2016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워싱턴 정가를 보이지 않았던 친중파들이 꽉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막상 이제 러시아하고 척을 지고 하니까 미국 국내적 여론이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언론은 아직도 공부들이 덜 된 게 분명히 있죠. 해리스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언론들이니까, 제가 사실 선배님들 기자들 모임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바보들아 이러고 있죠. 왜냐하면 맞추는 꼴을 못 봤거든. 내가 특히 지정학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맞추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하여튼 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반대야. 내가 보기에는 국내 정치는 잘 맞추더라고. 저보다 훨씬 난데, 확실히 이 바다 건너 이거는 완전히 헛짚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올드 레가시 미디어를 읽으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신봉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러시아하고 화해를 하려니까 우크라이나 주저앉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거의 반역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아무튼 닉슨도 그 당시 그랬어요. 닉슨도 한반도에서 전쟁했던 중공을 끌어안는 것을 비밀 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결국 닉슨의 탄핵 직전까지 간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닉슨이 기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비밀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키신저는 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주의는 어디서 왔냐 하면, 하도 반중 간첩들이, 반중 간첩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쨌건 반중의 머리가 굳어 있는 반공에 굳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중공이니까 반공에 굳어 있던 국무부 관료나 또는 또 실제로 러시아 간첩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 너무 맹활약을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워낙에 성격도 그런데다가 비밀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좀 정치인이라면 좀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기자들을 완전히 이제 다 따돌리면서 성공을 한 거죠. 중국과의 대탕트는. 그래서 그거는 성공인데, 매사 애티튜드가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열받고 있다가 이제 전임 대통령들한테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녹음이라든가 이제 도청이
그 케네디도 했고 다 했거든요. 그건 뭐 공공한 사실인데 그 닉슨에서는 이제 관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하고 잘 지내는 게 정치인들의 오디언스는 국민이 아니에요. 기자들이에요. 기자 집단이라고 뭐 이건 좀 뭐 제가 국회 보좌관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정치인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오디언스는 국민이 아니라 기자라고. 그러니까 기자 집단인 거죠.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창을 통해서만이 국민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려면 진짜 험악한 길을 가야 돼요. 트럼프가 약간 그런 길을 간 거고요. 하여튼 기자 집단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국민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죠. 대중 집회를 막 세게 잡아 돌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대중 집회하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기자라는 창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건데 닉슨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하다가 사실 기자들 따돌렸어야지만 이제 중국과의 내탕트가 성공했던 거니까 기자들 따돌리는 게 습관이 된 건데 그러다 결국 이제 기자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내쫓겼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음모론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정치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를 끌어안는 게 근데 잘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 엘리트들이 이제 판을 바꾸는 거고 판을 바꾸는 건 이제 어떤 시스템의 속성 때문에 바뀌는 건데 그거를 이제 주연을 하는 엘리트가 있는 거죠 역사에서는. 근데 그 엘리트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굳어져 있는 이념이라든가 도덕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닉슨이 그랬고 트럼프가 그렇고 지금 다 악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닉슨이 중국을 끌어안았던 걸 반대로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안고 중국을 이제 주저앉혀야 되는 건데 지금 워싱턴에 이제 정가에 노골적인 친중파는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반러파는 너무나 막강한 거죠. 반러파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친러 노선을 한다는 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태평양은 그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짤 거고요. 일일이 가서 뭐 개입하고 이런 건 안 하기로 한 거죠. 그 이라크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하도 됐기 때문이도 있고 베트남전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60년을 지나서 지금도 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해외 원정은 잘했을 때는 본전이고요.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자기 영역에서는 굉장히 그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란이 이제 그린란드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미국 본토 방위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카나다를 거의 이제 동등하거나 아주 뭐 이렇게 하던 정책에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이제 미국의 안보하고 직결되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이제 중국이 만약에 그 시진핑이 아니라 후진타오 같은 스타일의 그 리더십으로다가 10년을 더 했으면 아마도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맡겼을 거라는 걸 정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맡기고 반러가 미국의 정통이니까 반러로 가면서 친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만, 일본, 한국까지 중국의 세력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지금처럼 남미나 이제 캐나다 혹은 그 너머의 그린란드에 대한 그립을 더 꽉 쥐려고 했을 텐데 시진핑도 하나의 상징인 거죠. 지정학.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었지만 역사의 가정은 별로 의미 없죠. 그 시진핑이라는 리더가 나타나면서 미국한테 굉장한 그 발톱 이빨을 다 보이니까 미국이 뜨거워하면서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맡겼다가는 세계 최대 산업지대와 반도체 생산 지역을 전부 중국한테 빼앗기겠구나. 셰일가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셰일 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을 빼앗기는 것은 지금 그닥 치명적이지가 않은데 뭐 7, 80년대는 치명적이죠. 중동을 빼앗긴다는 거는 소련이나 뭐 다른 세력권한테. 근데 그 지금은 이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빨을 드러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바다 건너에서 그립을 놓고 자기 본토 주변에 그립을 잡는 쪽으로 강화되는 거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 그게 이제 채권으로 나타나는 거고 달러로도 나타나는 거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서태평양을 중국과 적어도 공동 지배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나와바리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게 된 선택지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는 게 뭐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빨리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화해할 만한 나라는 아니죠. 푸틴이 저거 뭐 30년 장기 집권하는 저 깡패인데
그 나라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해야지만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러시아만 이제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뭐 이란이나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거는 뭐 하루 저녁거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모른다 이거죠. 비트코인은 뭐 원래 뭐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뭐 말은 하지만 뭐 제일 먼저 떨어지고 이럴 때,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많이 떨어졌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은데 89,000대 아니에요? 89,000대, 89,700이네요. 그래서 뭐 화들짝 놀라고 이런 거 같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85,000에서 91,000달러 수준만 계속 지키면서 이 온화한 겨울을 보내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약간 중립입니다. 올해를 뭐 좋게 보는 주장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둘 다 시야에 놓고 가야 된다. 이것이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의 저의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패턴과 탈패턴을 전부 시야에 놓고 가면서 상황 봐야 된다. 아무튼 뭐 2026년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뭔가 좋은 의미에서는 뭐 활기찰 거고요. 나쁜 의미에서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연초라도 수영장에서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 어제까지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베네수엘라에 일이 생겼는데 아무 일도 없는 이런 날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세계가 진짜 너무 다이내믹해요. 여러분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가격 올라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전세가 불안하고 난리가 나면 다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기본적인 관심이 그 지적인 관심이에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그래서 제가 어느 시즌에 뭐를 떠든다 그래서 그게 그 시즌에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저의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이더를 샀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서킷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웃자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더를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지금 제가 이더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이더를 사라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으시면 이더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이 기복이 다 있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더가 지금 독립적으로 지금 그 가격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이런 지식 근로자들의 담론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한다는 건 뭔가 이게 콘센서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이거에 의하면 지금 이더가 이 가격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전망이 뭐 $10,000야 벌써. 올해 말 전망이 뭐 $10,000야 뭐. 근데 지금 행태를 보면 뭐 $10,000는 $5,000도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작가가 비트코인 하다가 이제 이더를 한대. 그럼 비트코인 다 팔고 이더를 가야 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듣는 사람이 100명 중에 여러 명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뭐에 대해서 뭐, 네. 하여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 하세요. AI가,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완행열차, 퀄리티 되게 좋던데요? 이게 하나의 강좌만 들어서는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기 돼가지고, 완행열차라고 하기에 무색하게, 그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에는 좋고 무엇보다도 제 목소리처럼 깨지지가 않고 차분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